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 특약은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는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가 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기부담금, 과연 피보험자가 무조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또 손해보는 점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에서는요,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항상 내야만 하나라는 주제로 노하우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가입하신 보험과 가입일, 또 월 납입금,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요.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아야지 나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텐데요.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저희가 모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재인 팀장께서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항상 납입해야 하나, 항상 내가 부담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노하우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지인 CFP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두 번 정도는 사고가 나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 보통 자동차, 내가 운행하던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 이 자차 보험 처리를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은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을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뭐 아예 자기 부담이 없게 설정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엔 아예 없는 거는 선택할 수가 없고 보통 20%, 30% 이렇게 최소 20%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담금을 항상 부담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험 약관 규정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나 혼자 잘못해서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상대방하고 접촉이 발생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나 혼자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난간에 접촉이 났다든지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담금 한 20% 정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랑 내 차랑 접촉이 났을 때 그럴 때도 내가 자기 부담금 20%를 부담해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 약관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을 보게 되면요. 이 보험금을 계산하는 산식이 이렇게 보험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험금 계산은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더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보험증권에 기대된 자기부담금 요걸 이렇게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별도로 들어간 비용은 없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20% 설정이 됐으면은 100만 원에 20% 해가지고 80만 원을 자기 차량 손해에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방이랑 같이 접촉사가 나게 되면요. 내 과실도 있지만은 상대방도 과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차 수리비의 일부를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으로부터도 차량 수리비를 보전받고 그다음에 내 자차 보험금에서도 보험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수리비보다 양쪽에서 받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차 수리비가 총 100만 원 들어갔는데
자차에서는 뭐 8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는 50만 원 받았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총 이득이 한 30만 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득이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약관에는 보험사의 대위 규정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대위 규정 어떤 경우에 적용하게 되냐면요. 보험회사가 나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줬을 때 그 상대방의 과실물만큼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취득하는 게 대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위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량 수리비를 양쪽에서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리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좀 월권 행위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요. 이 자차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지급한 한도 내에서 그냥 대위권을 그냥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갖다가 침해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이제 지급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자동차 파손이 되게 되면은 공업사에 자동차를 맡기게 되는데요. 자동차를 공업사에 맡기게 되면은 이 보험사에서는 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자차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그 내 차의 수리비에 상대방 과실물만큼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차 보험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전액을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급해준 거를 그냥 무조건 내 권리를 침해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빼고 그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선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그냥 대위권을 행사한다. 이제 그런 거라고 보기에 이제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실이 80%고 상대방이 과실이 20%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못을 많이 했을 때 그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험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험사가 지금 관리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차량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상대방 과실은 내 과실이 80%니까 상대방 과실은 20%고 그렇게 되면은 차량 수리비의 20%인 20만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차 보험금에서는 자차 보험금에서는 원래는 80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기존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2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빼가지고 8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이제 20만 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보험 약관에는 모든 보험금 지급 계산 방식이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 약관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르게 되면은 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 발생했을 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리비는 20만 원이고 내 자차 보험금에서 내 자차 보험 특약에서 지급돼야 할 보험금은 80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담할 수리비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위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나한테 내가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험을 받았을 경우에 이득이 발생했다. 이제 그런 거를 이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쪽에서 받은 보험금이 실제 내 차량 수리비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내 권리를 주장을 해서 그 보험회사의 무차별적인 대위권 행사를 갖다가 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차 보험의 자기 부담금 잘 살펴보니까요. 피보험자가 무조건 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차 보험 관련해서 노하우 알려주신 정진 팀장과 함께 프라임에셋 임현경 지점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니요. 잘 지냈고요. 네네. 메르스 때문에 지금 난리라 네, 지금 많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과 좀 만났는데도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네,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네,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점장님, 그런데 사고 발생 시에 이 자차 자기 부담금 피보험자가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네요. 네, 좀 특수한 케이스고 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본인 자기 부담금 이렇게 자차 처리를 했을 때 100% 과실이었을 때는 본인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대물배상 상대방과 이제 사고로 인해서 대물배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 부분에서 내 자차 비용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소비자 권리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시청자 여러분의 본격적으로 보험 고민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네. 갑상선 네. 쪽을 이제 고지를 해서요. 제가 갑상선암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이거를 네. 고지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해주신 분이 갑상선 부분은 이제 보장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또 어떤 분이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이게 뭐 5년 넘었나? 그러면은 또 네. 나오기도 한다고 해서 이걸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갑상선암 진단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진단 받은 지 지금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정도 되셨고요. 혹시 가입하신 보험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두 가지 가입했는데요. 네네네. 그 AI 생명의 암보험이랑 네네.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 거에 네. 그 알파 플러스 보장 아. 보험이요. 그 암보험은 언제 가입하신 것이고 또 월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계세요? 지금 그 AI 생명 거는 2008년도에 네. 1월달에 들었고요. 네. 지금 보험료는 65,000원. 65,000원이요? 네네. 네. 그리고 메리츠 화재 거는 네. 2008년 11월달이고요. 네. 보험료 한 96,000원 정도가 있어요. 아, 그럼 지금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을 고지하시고 가입을 하신 거죠? 네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상선 암이 보장이 되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진단 받았는데 이거 저는 이게 당연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누가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건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임현경 지점장님. 네. 지금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네. 부담보로 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보장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몇 가지만 또 네.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가입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메리츠 화재도 2008년도, AIA 생명도 2008년도 네네. 가입하신 게 맞죠? 네. 가입 당시에 갑상선 부위에 대해서 질병이 있으셨고 항진증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네. 네. 항진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전기간 부담보 네. 그 부보장이라고 하죠. 그 부담보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죠. 네네. 자, 우선 이제 그러니까 약관이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네. 보험 가입하고 나서 5년 동안 보험 가입일로부터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라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약관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다고 했을 때 네. 갑상선 항진증으로 만약에 부담보 보장을 했는데 네. 지금 2008년도면은 9년, 10년, 11년, 12년, 5년이 넘었죠. 네. 네. 그런데 방금 전에 가입하신 지는 1년, 암 진단 받은 시기는 1년 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2008년도에 보험을 가입하고 5년 동안 그냥 단순하게 추적 관찰 정도만 했을 때 네. 이상이 없었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네.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요, 이제 무조건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약관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간 부담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질문들은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어떤 갑상선으로 인해서 고지를 했는데 알리르문상에다가 기재를 했더니 5년 부담보가 나왔다. 또 어떤 분은 전기간 부담보가 나왔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네. 5년 부담보는 내가 그 치료를 보험 가입 이후로 그 치료를 받고 안 받고 또 더 악화가 되고 또 질환이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거 무조건 관계없이 내가 질병을 앓고 있고 치료받는 중이라도 5년이 딱 지나는 시점이 끝나고 나서부터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008년도 1월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2008년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 1월이 이제 5년이 딱 되는 시점인데 네. 그 시기에 내 갑상선 항진증으로 계속 치료받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1월이 딱 지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이게 5년 부담보의 개념이라. 치료 중이라도. 네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치료 중이라도 받으실. 네네. 그러니까 5년 동안이 딱 지나는 시점부터는 그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중인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은 다 지급을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전기간 부담보, 항진증이었으니까 부담보 기간이 평생으로 잡혔을 거예요. 그것을 보험사에서는 그냥 전기간 부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2008년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 보험 가입 시점부터 시작해서 13년도 1월까지 네. 추가적인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상선 2013년도 2월 달부터 항진증에서 만약에 검사하러 갔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저하증으로 넘어갔다든지 또는 다른 질병 결절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추가적인 진단받아서 치료받은 사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가입일로부터 새로운 질병이라고 간주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당시에 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완치가 된 상태인데도 저기를 했거든요. 부담보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보험사들이. 제가 1년간 약을 먹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저는 이게, 2007년도까지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2008년도부터 계속 이제 약을 안 먹은 거죠. 네. 예, 가입 당시에는 이제 약을 안 먹고 있었고, 그러면 저는 이걸 계속 안 받았다가 지금 2014년도에 발병을 한 거니까 저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약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발생을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이것은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하셨더라도 전기간 부담보라고 할지라도 네. 기존에 그리고 과거 이게 시행된 지가 2003년도, 2004년도에만 예를 들어서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고 선치더라도 과거 약관까지도 다 소급 적용이 되세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암 진단비 관련된 것도 한번 의료실비는 당연히 될 거고. 네. 암 진단비 관련된 것도 한번 상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약간 AI 생명이라는데 당시에는 AIG로 생명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병이 발생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이거를 괜찮다 해서 들었는데 이게 잘 가입된 건지.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AIG 생명 안보험 2008년도에 가입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보험료 아까 한 6만 5천 원 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략 보장이 어떻게 돼 있죠? 일단 여기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네. 일단 사망 부분이 3천만 원, 암이 3천, 그다음에 뇌출혈. 잠깐 잘 안 들립니다. 네. 사망 쪽이 3천, 암 쪽이 3천, 뇌출혈 3천, 네네. 3천, 그리고 수술비 써 있고요. 수술비 써 있고. 입원 일당 4일차부터. 네, 입원 일당도 써 있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6만 원. 아마 상품 이름이 뭐죠? 이게 평생 설계 이형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이 상품은요, 사망 보장이 이제 주계약인 상품이긴 한데, 네. 암진단비랑 뇌출혈 급성신경색 진단비 들어갔고, 아마 종별 수술비라고 해서 1종부터 3종 수술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보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당이 당시에는 이제 4일째부터 생명사들은 4일째부터 보장했던 거라, 그거고요. 이거 80세까지 보장이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예. 보험료랑 보장 이거 봤을 때, 네. 괜찮은 상품이니까 요거 어차피 요번에 진단 받으셨다고, 2004년도에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네. 요거 이제 보장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메리츠 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메리츠도 지금 보니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암 3천에 뇌졸중 3천, 급성신경정색 3천, 그 다음에 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래요? 수술비, 네. 네, 특정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질병 입원 일당 3만원. 네, 그러면 시청자님, 여기에 실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여기 1억 원에 30만 원짜리 들어가 있죠? 예. 저는 이게. 네, 1억 원에 30만 원. 네. 아마 가입 당시 2008년도 11월이면은 의료 실비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고 보장 금액, 본인 부담금 한도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보장 크기도 컸던 시기예요. 자, 아직까지 이번에 2014년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네. 진단금 청구를 안 하셨는데 이 얘기 듣고 이제 저희한테 문의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청구해 보셔도 나올 것 같고요. 실비는 당연히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진단비도 6천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AIG 생명이랑 메리츠랑 같이 합산해서 6천만 원 정도의 진단비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뇌출혈 3천이라고 아까 AIG 생명에서 말씀하셨고. 예. 메리츠에서는 뇌졸중 3천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3대 질병 진단비가 모두 다 6천씩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보험은 아주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나중에 또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암 병력이 있는데. 들을 수 있는 보험이요?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네. 현재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유병력자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실비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인수 조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된 상태예요. 네. 암 진단, 이게 과거에는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아마 상상도 못 했죠. 암보험을 가입한다는 것들, 다른 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완치 소견이 돼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마다, 할증 또는, 할증 없이라도 가입 가능한, 보험사 상품들이 조금씩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네. 연령이,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그러셨죠? 39이요. 예, 39세시니까 여성분이시고 39세시면 맞는 상품이 아마 있을 테니까 좀 더 상세한 것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상품은 아주 잘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 가지고 그냥 저기 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네, 유병력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들을 수 있는 보험들 보면은 유병력자면은 L사라든지 M사 정도 상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방송 끝나고
각 보험사 정확하게 상담 언급하고 상품 이름 언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선 2007년도에 치료가 끝나셨고요. 가입하신 지도 5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이 보험금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 크다고 하셨어요. 네, 한번 청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예, 연금. 네. 미래에 쓰세 연금을 들어놨거든요. 네네. 20년 전쯤에. 20년 전쯤에요? 네네. 그럼 언제쯤 드신 거세요? 90년대 드신 것인가요? 예, 그렇죠. 그때 연금 막 나왔을 때. 네. 예. 그런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신장이 안 좋아서. 네네.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납입 면제를 받는 것도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입원하면서도 또 10,000원씩 네.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이 연금을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기초생활급여를 지금 네. 한 60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네. 그 연금이 자꾸 불어나서. 네네. 예, 기초생활급여가 네.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시청자님 혹시 이 보험 납입은 끝나신 거세요? 예. 끝나신 상태시고 얼마나 납입하셨어요, 매달? 매달 11만 원 정도요. 이미 납입은 끝나신 상태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보험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자 혜택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는 것이 맞을까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해지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진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으시거든요. 네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몇 가지 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연금을 좀 가입을 해두셨는데 예전에 네. 가입하신 거라서 좀 이율도 네. 좀 높은 편이고 예, 이율이 괜찮아가지고요. 조건도 상당히 좀 좋은 보험을 가입을 해두신 거세요. 네네. 근데 이게 요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받는데 네. 좀 약간 좀 제한이 이렇게 따르시나 봐요? 네, 제가 60세부터 예. 급여를 저기를 받는데 연금을 받는데 예. 이게 연금이 나오는데 이게 예. 기초생활이 지금 나오는데 그때 이제 2천만 원 저기가 예. 불어나니까 기초생활 수급이 예. 안 나온다고 예. 그러길래 지금 예. 문의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일단은 이 보험을 그냥 이렇게 별로 조건이 안 좋으면은 그냥 네. 해지하시는 거 이렇게 그렇게 부담 없이 해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네. 조건이 지금 나오는 상품에 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해지하실 때는 네. 부득이 이걸 갖다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게 네.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이제 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예전부터 계속 기초수급이 안 되던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받으시다가 최근에 이렇게 안 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연금이 불어나니까. 예. 연금이 불어나니까 이제 예. 기초생활급여는 어느 정도 예. 저기가 있으면은 안 나와요. 예. 그 재산이 좀 있으면은 예.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문의해봤더니 예.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래서 예.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거든요. 예. 기타 내가 실제 근로소득이 있는지 아니면은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지 그다음에 내 금융재산이 있으면은 그 금융재산을 갖다가 얼마로 환산해가지고 소득으로 계산하는지 여러 가지 다 계산 방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그런 쪽에 기초생활 수급 담당하는 쪽에다가 문의해가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내가 받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이 제한이 되는지 네. 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걸 그냥 연금을 그냥 받지 않고 지금 연금을 그냥 놔두지 않고 지금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60세 이후로 만약에 보통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85세가 넘으면은 그냥 지금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 매달 받는 거하고 네. 받지 않고서 놔뒀는데 그거 갖다가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하고 이 금액이 네.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권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혹시 뭐 다른 조건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정확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네. 예,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많이 좀 도움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아니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그 요건, 그 기초생활수급권에서 벗어나는 그 요건이 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 보험사의 상품을 갖다가 해지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 수령하게 되면은 그런 방식을 좀 벗어날 수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우선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으세요. 이거 섣불리 그래요. 해지하지 마시고요. 네, 네, 좋은 네. 조건의 보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혹시 다른 이유 때문이실 수도 있거든요. 네,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한번 네네네. 또 결정을 앞으로도 내리시겠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요, 문자 보내주고 계셔가지고요,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008님이십니다. 간병보험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점장님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의 보험사의 제한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일정 요건 부분만, 그러니까 나이, 연령과 그다음에 이제 직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은 이제 인수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가입이 되는, 너무 많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마다 60세 내지, 물론 이제 70세 되시는 분이 간병보험을 들기는 어렵고요. 60세나 65세 보험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보험에, 그러니까 간병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항목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제 판정이 됐을 때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무조건 간병 상태가 된다고 해서 지급해주는 조건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 그다음에 뭐 뇌혈관성 질환들,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들에 해당이 돼야지만 보장이 되는 건데, 65세 이상의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 어떤 조건이라도 관계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성뿐만이 아니라 뭐 상해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보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65세 미만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가입이 물론 이제 그 전에 가입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때 65세 전에 다른 후유장애로, 그러니까 내가 혈관성,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성 또는 치매, 그 다음에 뭐 노인성 질환, 이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 발생했을 때 이 장애 진단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간병보험 준비하실 때 질병 후유장애랑 상해 후유장애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 때문에 보장 제한이 조건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뭐 전문가님들과 저희 뭐 보험 플랜 전문가님들 많으시니까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후유장애 부분은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사의 상품들도 그렇고 모든 보험들이 그렇지만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을 보면은 뭐 본인의 이제 피보험자죠. 혜택받는 사람, 이분이 고이거나 또는 알코올성 중독, 그 다음에 뭐 이제 환각제 복용, 약물 복용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이제 보험급 지급 제한이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로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사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일당이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5만 원씩 나온다든지 이런 조건들도 있고, 간병인을 뒀을 때 간병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보험사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장기 요양 등급을 1등급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보통 1, 2등급은 발생 확률이 워낙 작다 보니까 4등급에
4등급 진단을 받았을 때라도 진단비가 좀 나오도록 플랜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면제 기능이 있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전에는 간병보험이 특수한 조건에서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후유장애 3% 이상부터 발생되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 특약으로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험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 상품 있다고 하시니까요. 준비하실 때는 후유 장애 부분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한 통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374님이십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받을 수 없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받을 수 없나요? 이 적용?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보통,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원하면은 국민건강보험을 갖다가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과실이 없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굳이 건강보험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병원비라든지 기타 휴업손해, 위로금 이런 걸 다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 과실이 좀 많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내 과실이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게 되면요. 내 병원비는 다 보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기타 위로금이라든지 휴업손해, 후유장애 보험금 이런 데에서 병원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서 상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과실이 좀 많이 잡힐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을 적용해가지고 건강보험 초과하는 부분을 갖다가 자동차 보험 처리를 받게 되면은 내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좀 많아진다. 그러니까 내 과실이 좀 클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도 적용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지금 제가 가입하고 있는 그 보험을 유지해야 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어서요. 시청자님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지금 제가 교보생목 쪽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롯데 오료실비를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 교보생명은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지금 CI 보험금이요. CI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네. 이거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가입은 2007년도 5월달쯤에 가입을 했어요. 납입 금액은 어떻게 되시죠? 15만 4,500원 정도 납입하고 있거든요. 15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롯데 손해보험이었나요? 네네. 네, 그 상품은 어떤 보험이세요? 의료실비를 가입했는데요. 네네. 그거는 좀 2015년도 5월달에 가입을 했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달에 가입하셨네요. 네네.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계세요? 지금 8,520원 정도 납입하고 있어요. 8만 원 정도? 아니요, 8,520원 정도. 8,000원 정도 납입하고 계세요? 네네. 이건 보험료 괜찮으시네요? 네. 근데 지금 고민이신 게 이 보험 유지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세요? 네, 유지해야 될지 지금, 그리고 55세까지 지금 그 교보생명은 55세까지 납입하는 거라. 네네. 어떻게 될지 물어보려고. CI 보험은 55세까지 납입하는 상품이세요? 네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험, CI 보험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제가 이면경 지점장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이 보험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네,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셔야 될 거고 8,520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롯데 실수 8,520원 하니까 이제 단독 실비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의료 실비만 딱 들어가 있는 보험으로 가입하신 것 같고요. 네. 이것은 가입하실 때 그 100세까지 보장되지만 100세까지 납입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설계사님한테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들었어요. 네, 실비는요. 많은 분들이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끝나나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의료 실비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100세까지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보험사가 다 공통사항이고요. 물론 네. 지금 8,520원을 납입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8,520원이 납입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네. 1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데 최대 10%까지 1년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거라 네. 내가 올해 만약에 병원비로 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년에는 뭐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또 공통적으로 의료 실비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라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보장이 되긴 하지만 대신 실비 부분에서는 제한 조건 되는 사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비급여 항목은 뭐 40%밖에 보장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내 병원 진료비 이외에 다른 비용들은 또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으로 그냥 단순하게 보장받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도 가장 네. 기초가 되는 보험이니까 이거는 유지를 하시고요. 네. CI 보험 교보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걸 가입하고 있는데 납입 기간이 55세 납이라서 긴 거 같아서 유지를 해야 될까 말까 해서요. 그러게요. 이게 55세 납이면 28세시면 앞으로도 27년이 남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맞죠? 네, 27년 맞죠? 네. 이게 보장 내용을 좀 잠깐 봤으면 하는데 그 주계약 부분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로 돼 있나요? 주계약 4만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1억 원으로 돼 있고, 그럼 밑에 보면 뭐 재특약도 있고, 뭐 재연금도 있고, 뭐 이런 수술비 이런 거 들어가 있죠? 재특약도 있고요. 뭐 1종부터 뭐 3종 이렇게 적혀져 있어. 수술비도 있고요. 뭐 1단도 구성되어 있고. 네네, 맞아요. 뭐 CI 추가 보장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예.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 보험 CI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 2007년도니까 중대한 수술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뭐 선지급 50% 내지 80% 선지급해주는 전형적인 CI 보험 상품이고 근데 이 상품은 보통 이제 가장들이 많이들 가입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성분이고 28세 여성분이 55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 부담도 있고 해서 아마 밑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재특약도 있고 수술비 특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보험은 2007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감액 완납이라든지 아니면 해지 처리를 해서 보험금을 어느 정도 돌려받거나 만약에 납입하시는 게 좀 아깝다 생각하시면 보장 그동안 받았던 거 그러니까 납입했던 거는 이제 완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네. 보장 부분이 사망보험금 1억 보장받던 것을 뭐 한 4천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줄여서 보장받는 걸로 하시면서 그냥 유지를 하시는데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매달 8,520원만 납입을 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두 가지, 예. 네, 그러면 이제 분명 보장 부분이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여성 질환이랑 뭐 진단비, 뭐 제한 조건 없는 상품으로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CI 보험금 지금 더 이상 들지 안 되는 게 낫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CI 보험금이 좀 다들 또 말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가입했던 또 설계사가 통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 조금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 부분은요, 근데 시간이 네네. 방송 시간이 좀 짧고 되게 길어질 것 그래요? 같아서 이게 뭐 중대한 암에서 뭐 1.5mm 이상 침윤 상태 그다음에 뭐 악성 흑색종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또 다음 네.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네. 죄송하지만 더 길게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네네. 우선 이 실비보험은요 가장 기본적인 보장으로만 구성하셨기 때문에 우선 유지해 주시고요. 이 CI 보험은 감액 완납이나 해지 중에서 네 시청자님께서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교구 큰 사랑 TI 보험인데요. 네네. 이 보험료가 좀 비싸고 그 보장 내용도 좀 달라가지고 이거를 해지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매달 얼마 납입하고 계세요? 4만 9천 원이요. 14만 9천 원이요? 예. 이게 언제 가입하신 거죠? 제가 올해 봄에 가입했거든요. 3월쯤에. 네, 언제요? 3월이요. 2000 몇 년도에 가입하셨어요? 2015년 3월이요. 2015년 3월에 가입하셨어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지금 제대로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이 비용 때문에 네. 이거 해지하게 되면은 네. 또 손해를 또 어느 정도 또 보는지.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되시는데 지금 비용도 조금 걱정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럼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보험을 뭐 해지할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 뭐 어떤 점 때문에 좀 뭐 해지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는 거세요? 예, 제가 보험 내용이요. 예. 암도 이 전립선 암은 보장이 좀 제한되고, 예. 뇌 출혈은 이 보험금 받는 게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해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예. 비용적으로도 또 상당히 손해도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나을지, 예. 만약에 유지를 하다가 예. 해지하게 되면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더 손해를 보는지, 예. 근데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걱정이 되세요. 예. 일단은 지금 만약에 해지하시게 되면요. 예. 아마 뭐 2015년 3월 달에 가입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해지하시게 되면 환급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환급은 거의 없는데, 환급이 없는 이유는 일단은 보험회사가 이거 만약에 뭐 질병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데도 보험료를 좀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보험회사가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사업비를 차감하게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7년치 사업비를 미리 차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해지환급은 거의 없게 되시는데요. 일단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제약이 많고, 그다음에 그 뇌 출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제약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지를 하려고 생각하신다, 해지를 하고 뭐 이보다 보장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가입하시려고 한다면요. 지금 해지하시는 게 오히려 손해가 더 적으세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더 좀 유지하시다가 해지하시게 되면요. 오히려 그 납입한 한 1년, 2년 유지하셔도 해지환급이 거의 없게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는 더 커지시니까 만약에 보장이 더 좋은 걸로 가입하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 해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자세한 상담은 못 도와드렸는데요. 한번 해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요 방송 끝나고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도 진행해 봤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